다이어트를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헷갈린 적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몇 개를 추려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직접 다이어트도 해보고 약 1000명의 회원님들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경험했던 것들을 지난번에 영상으로 담았었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에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보는데 이거는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프라인 회원님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Q&A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생기는 오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 그 오해들을 전부 해결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당 소스. 현재 대한민국은 저당에 미쳐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당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저당 짜장면부터 저당 떡볶이, 저당 아이스크림 등등 저당에 정말 미쳐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당에 미쳐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설탕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떠나서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다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당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당을 찾는 이유가 건강은 지키고 싶으면서 단맛을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땡길 때 저당을 찾는데 당이 왜 땡기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당이 왜 땡길까요? 당이 땡기는 상태가 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이런 모든 때에 당이 필요합니다. 이 당은 어디서 충족이 돼야 되나? 바로 식사에서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탄수화물과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식사를 하시면 내 몸에 당이 충전이 될 거고 이 충전된 당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스무디로 끼니를 때운다거나 식사 대신 군것질을 한다거나 빵 한 쪼가리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당이 부족합니다.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이 땡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당이 훨씬 더 많이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당을 빨리 충전해 줘야 돼요. 흡수가 빨리 되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달한 음료, 달달한 군것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즉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군것질로 식사를 때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빈번한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인슐린이 고장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식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땡기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설탕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먹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저당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저당 소스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몸에서는 정말 당을 원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을 원할 때 당을 주지 않고 자꾸 대체 당을 먹는다거나 또는 저당 소스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우리 몸에서는 더욱더 당을 갈망하게 됩니다. 더욱더 단맛을 원하게 되고요. 더욱더 많이 먹고 싶게 되고 더욱더 식욕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 소스는 먹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장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저당 소스의 원재료명들을 보시면 당은 낮춘 대신에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내 장내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내 식욕을 권장하는 GLP-1 호르몬이라던가 행복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던가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저당 소스 드시지 마시고요. 간장, 소금, 후추, 고춧가루 이런 향신료 를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제로 음료 먹어도 되냐 물어보면 저는 일단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제로 음료가 왜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단 게 먹고 싶대요. 달달한 게 먹고 싶다고 해서 물어보시는데 그 제로 음료를 먹고 나서 단 거를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 이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저는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단맛에 대한 그 욕구가 충족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걸 먹고 싶다는 거는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소리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칼로리가 있는 거를 먹어줘야 단맛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텐데 제로 음료 같은 경우는 0칼로리,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맛만 단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속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단맛을 원해서 단맛 달라고 했는데 가짜 단맛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주를 합니다. 더욱더 단맛을 먹고 싶게 되고 더욱더 폭식을 하게 되고 더욱더 식욕이 날뛰게 돼요. 그럴 바에는 제로 먹지 마시고 저는 그냥 설탕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내 식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훨씬 더 편안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딸려오는 질문으로 뭐 스테비아 토마토 먹어도 되냐, 당알코올 제품 이런 거 먹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다 드시지 마세요.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걸 안 먹고 스스로 뭔가 식욕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단맛을 내는 첨가물들이 들어간 식품으로 내 입맛을 달랜다는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김치, 저는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단 피해야 되는 김치가 있어요. 바로 보쌈 김치 같은 달달한 거, 무생채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저는 먹지 말라고 하고요. 김장김치, 뭐 깍두기 김치, 뭐 파김치 이런 거는 저는 드시라고 합니다. 이걸 왜 먹으라고 하냐?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나트륨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트륨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 즉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전도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트륨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미네랄인데 저는 이 나트륨을 김치로 채우는 건 오케이 라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김치를 먹고 나서 입맛이 돋을 수 있습니다. 입맛이 돋아서 다른 음식을 더 먹거나 또는 너무 짜게 먹어서 단 거를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까지 김치를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밍밍하지 않게 또는 너무 나트륨이 부족하지 않게 드시면 되겠고요. 평소에 몸을 많이 쓰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는 활동이 많아서 또는 지금과 같은 너무 무더운 날, 이런 날에는 나트륨을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는 드셔도 된다. 김치에 관련된 질문을 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김치는 뭐 유산균도 많고 나트륨도 있어가지고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김치를 먹고 나서 다음 날에 체중을 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후에 매일 아침마다 이제 공복 체중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날에 내가 김치를 먹으면 체중이 갑자기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식단했는데 왜 체중이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나트륨 먹으면 몸이 일시적으로 붓습니다. 그 이유가 삼투압 때문에 그래요. 김치를 먹으면 우리 몸에 염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트륨 성분이 올라가면 삼투압에 의해서 나트륨이 많은 쪽으로 수분이 가게 되어 있어요. 즉, 체중이 올라간 건 일시적인 수분에 의한 효과지 살이 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 나트륨을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많게는 2kg에서 3kg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전날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품, 뭐 우유나 치즈 같은 거 저는 결론적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먹어도 되는데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치즈 같은 경우는 100% 원유, 치즈의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뭐 99.9, 99.8% 정도의 만든 치즈들이 있는데 그 치즈들은 드셔도 됩니다. 단 치즈는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양 조절을 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치즈 섭취량은 30g 정도 됩니다. 우유 같은 경우도 드셔도 되는데 우유도 주의할 게, 우유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좋은 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먹으라고 할 때는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로 드시라고 하고요. 우유 좀 별로다 그러면 저는 두유 또는 오트밀크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단 언스위트, 무가당으로 드셔야 합니다. 고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에는 순수하게 단백질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방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지방 함량이 극한으로 적은 게 닭가슴살, 소 우둔살 이런 부위고요. 지방이 좀 많은 부위가 뭐 갈비살, 항정살, 삼겹살 이런 부위겠죠. 물론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섭취가 너무 과하면 다이어트가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이나 뭐 갈비살 이런 것들은 자주 드시면 안 좋습니다. 목살이나 뭐 등심 같은 부위, 이런 부위는 양 조절을 하셔서 드셔야 되고요. 결론은 고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낮은 고기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피하려고 해요. 탄수화물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곤약으로 만든 밥이라던가 곤약으로 만든 면 이런 것들을 드시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곤약으로 만든 제품들을 먹어도는 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걸 드시면 배고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낮고요, 칼로리도 너무 낮습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에너지를 갈구하게 될 거고, 그거는 바로 배고픔으로 나타날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 식사가 되면 반드시 뭔가를 더 먹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럴 때 군것질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곤약면이나 곤약밥으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군것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탄수화물이 풍부한 현미나 귀리 이런 잡곡으로 식사를 하셔라, 또는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을 껍질째로 드셔라 라고 합니다. 또 현미가래떡이나 이제 현미로 된 제품들을 드시려고 하시는데, 현미를 갈아버리면 그거는 그냥 쌀떡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미를 먹는 이유가 쌀보다는 훨씬 더 미네랄이라던가 비타민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인슐린 분비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갈아서 떡으로 만든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 가래떡, 현미로 만든 이런 제품들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듀라밀 파스타면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도 많고 다양한 이런 영양소들도 굉장히 많고 다이어트에 되게 좋다라고 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스타면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파스타면을 삶아서 그냥 면만 드시나요? 아니요. 알리오 올리오 또는 토마토 파스타 또는 크림 파스타 이런 식으로 각종 소스나 양념들을 버무려서 파스타를 먹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스타가 살찌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면을 너무 먹고 싶다, 이 듀라밀 파스타를 1인분만큼 500원짜리 동전 크기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만 삶아서 그냥 생야채와 단백질 식품과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그렇게 드실 경우에는 드셔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 알리오올리오로 기름을 둘러서 볶아서 먹는다거나 또는 토마토 스파게티처럼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서 먹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통밀토떼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 정도는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보통 브리또나 화이타 같이 만들어서 드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나 이런 속 재료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저당 소스나 비비소스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소금, 후추 또는 올리브오일 이 정도로만 드레싱 하시고, 단백질도 지방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깔끔한 부위로 넣어서 각종 채소와 함께 하나 말아 드시면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보통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면 웬만하면 안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것들은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조리 후의 무게입니다. 그냥 조리 후의 무게로 드시면 돼요. 고기 같은 경우는 조리 전에 100g 만약 굽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70g, 60g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배가 일단 안 부르실 거예요. 배가 안 부르면 뭐예요? 군것질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후의 무게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꿀 같은 경우는 꿀에 있는 프로폴리스 성분 때문에 건강에는 좋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입맛을 자꾸 자극하고 돋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슐린을 자극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꿀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신 분들에겐 너무나도 좋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지방, 나쁜 기름들을 오히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하루에 30g 정도는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올리브오일을 공복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먹기가. 그래서 냄새도 좀 그렇고 식감도 좀 그래가지고 뭘 먹을까 좀 찾아보다가 올리브오일 대체할 만한 기름으로 제가 발견한 게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같은 경우도 사실 올리브오일보다 훨씬 좋거든요. 오메가3의 함량이 가장 높고요, 기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리브오일 대신에 저는 들기름을 먹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들기름을 한 포씩 먹는데요. 혹시 들기름 먹고 싶은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쿠엔즈 버킷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들기름을 먹고 있는데, 그걸 왜 먹고 있냐면 일단 간편해서 먹어요. 한 포씩 포장되어 있거든요. 이 들기름이 한 포에 5g씩 포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에 따라서 뭐 중량 재서 먹을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아침에 공복에 그거 한 포 뜯어서 먹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들기름 좀 먹어봐야겠다 그러면 쿠엔즈 버킷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식이섬유랑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을 같이 먹기 때문에 야채나 과일, 버섯, 콩 이런 것들로 많이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나는 야채를 도저히 못 먹겠다, 또는 콩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식이섬유, 내가 먹어야 될 식이섬유를 다 채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로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야채나 콩이나 버섯이나 이런 식품들로 꼭 한번 식이섬유를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식들로 채워야 배도 부르고요, 군것질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해도 안 되겠다, 정말 했는데도 절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로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40kg 정도를 뺐기 때문에 살 처짐이 있었습니다. 배 가죽이 좀 늘어나서 살을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냐? 저는 꾸준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 몸을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니 근육이 탄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잡혀가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복부 쪽에 살이 제일 많이 늘어나서 복근 운동을 좀 더 많이 했거든요. 복근 운동 같은 경우는 다양하잖아요. 뭐 플랭크도 있고 싯업도 있고 레그레이즈도 있고. 근데 보통 이런 걸 할 때 한두 달 하고 포기하는데 저는 최소 4년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살을 빼고 나서 늘어진 뱃살, 가죽이 있다면 운동과 현재 빠진 몸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 이 운동과 식단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해주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죽은 한두 달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소 2년, 3년 이렇게 연 단위로 꾸준하게 하셔야 돌아오니까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돌아옵니다.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늦게 끝나는 분들은 출근 시간도 대부분 늦게 출근할 수 있거든요. 운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침에 운동하시고요. 퇴근 후에는 운동하지 마세요. 이 운동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 자기까지 이 시간 동안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졸린 걸 억지로 참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밥을 먹을 건데 밥 먹는 것보다 졸려, 그러면 식사하지 마시고 잠부터 주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잠이에요. 이 수면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 또는 수면의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일하는 동안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퇴근 후에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퇴근 후에 간단하게 드시고 수면에 좀 더 집중해서 생활을 하시고요. 그 간단하게 먹는 것조차 수면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다음날 첫 시작을 든든한 식사로 시작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애써 굶고 있다부터가 도움이 안 됩니다. 애써 굶으면 그 식사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폭주하게 됩니다. 16대 8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1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꾸역꾸역 참았다가 먹을 시간만 되면 터지거든요.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은 그 식사할 수 있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고요. 멘탈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헐적 단식 패턴이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하면 되는데 대신 그 8시간이라는 그 식사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피자나 떡볶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참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공유했던 그 식단, 우선 그 한 달 식단의 목표는 뭐냐면 식욕 안정화입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고 내 몸 안에서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식단이에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식단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극적인 음식들이라던가 이런 과식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 목적에 맞게 식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보다 살을 좀 더 뺄 거야. 그러면 그 식단을 조금 더 유지해 주시고, 나는 지금 몸에서 유지할 거야. 그러면 그 식단과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섞어가면서 밸런스 있게 식사를 하시고,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은 그 식단대로 하시고, 수요일날 약속 가시고, 목요일, 금요일 그 식단 하시고, 토요일날 약속 가시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 있게 조정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식단이 내 하루 식단의 베이스가 돼. 내 인생의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 베이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색으로 칠을 하느냐, 어떤 걸 더 추가하느냐, 또는 어떤 걸 더 빼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이 빠지고 유지가 되고 살이 찌고 하는 것이지, 그 식단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나는 한 달 동안 이 식단 했으니까 끝! 하고 나서 또 다시 내가 원래대로 살쪘던 그 식단, 그 습관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몸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단은 베이스입니다. 라이프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그 식단을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램수 같은 경우는 남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것뿐만 아니라 직업 또는 나이 또는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몸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양을 당연히 늘리셔야겠죠. 제가 그 그램수를 써놓은 이유는 같은 비율로 먹으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겁니다. 내가 밥을 200g 먹을 거야? 그러면 단백질도 200g, 채소도 200g 같이 먹으라는 소리지, 무조건 100g씩 먹어라, 누구나 다 100g씩 먹어라, 이런 의미에서 그 그램수를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나이, 성별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신호예요. 내가 이만큼 먹었을 때 배가 부른가?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가? 이거에 초점을 두고 양을 조절하시고 식단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아침을 안 먹고 점심에 배가 고파서 폭식을 하거나, 또는 아침에 안 먹었으니까 점심 저녁 때 더 많은 걸 먹거나, 또는 군것질을 하거나 하게 된다고 하시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배가 안 고파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도 점심 때 건강한 음식, 저녁 때 건강한 음식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침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단 근육량이 적어서 나는 근육을 좀 키워야 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공복을 너무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나는 그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아침을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인바디나 체중을 보면은 되게 말랐거든요. 말랐고 배만 나와 있어요. 팔다리는 되게 얇고 배만 나온 ET 체형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사가 많이 느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를 잘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저장, 비축하려는 상태일 거예요. 이거를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간단하게 뭐라도, 사과 반쪽 또는 계란 한 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먹으면서 내 몸에다가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들어오면 써야지.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가볍게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본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현미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쌀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 보통 다이어트 할 때 현미밥을 먹으라고 하지 쌀밥을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현미밥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들어보니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그 현미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평소에 위가 약해서 소화 흡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현미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60대 또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어르신분들 소화 흡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현미를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쌀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김치를 먹어도 되고요. 누구는 김치를 먹으면 안 돼요. 김치를 먹어서 입이 터진다? 그런 분들은 김치를 먹으면 안 되고요.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김치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듯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루틴에 맞춰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나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구나 라고 자가 진단해 보시고 점검하셔서 다이어트 하실 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다이어트의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하셔서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자가진단 해보고 아무리 점검해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 관리로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나 이런 실질적인 솔루션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의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천 신중동에 오프라인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님들을 관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가까우시다면 여기 오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그 더보기란을 확인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